안녕하세요. 동네 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박상우입니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병원연 되고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동방신기는 오늘도 여지없이 힘차게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주경제 1면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저희 1면에서 다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는 환율 얘기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는 기가 막히게 쭉쭉 올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환율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캐대언에서 드디어 또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시상식에서 상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기분 좋은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현대차. 테슬라를 뛰어넘는 수준의 자율주행, 무인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듣기만 해도 화나는 이름이죠. MBK 김병주 회장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발부가 곧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1조 원대 분식 혐의까지 발각이 또 추가로 됐다고 하네요. 이런 뉴스들 저희 일면에 실었고요.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경제에선 가장 중요한 환율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목 이렇네요. 강달러 좀 더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강달러 서학개미 수요의 환율 어느새 1470원. 연말에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8거래일 연속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한테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는 건 아주 치명적이죠. 환율이 오르면 당연하게도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 비용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면 실적이 부진하고, 그러면 바로 고용 악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언제나 예민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이 화약과 같은 환율 다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죠. 강도 높은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지난해 말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중 1470원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연초부터 지난해 연고점인 1487.6원 수준으로 치솟는다면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10.8원 오른 1468.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연말 종가관리 총력전에 힘입어 지난달 19일 1429.8원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방향을 바꿔 주간거래 종가 기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을 왜 하느냐 지금. 연초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국내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달러 환전 수요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미장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는 연초 이후 지난 9일까지 미국 주식을 19억 4,217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8,400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 대내적인 요인이 이렇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동조화 현상도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전이되고 원자재 조달 비용을 끌어올려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고환율 부담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도 한국은행 전망치 2.1%를 웃도는 2.3% 수준에 이를 것,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서민지 기자가 썼습니다. 자, 그런 거죠.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장의 매력을 느끼면서 미국 그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면서 달러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전 세계가 전쟁 화약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 요소가 많을 때는 당연히 가장 안전한 화폐인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높아지죠.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언제나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원화는 달러에 비해서 현저히 이제 안전성이 떨어지는 화폐죠. 이렇게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지금 요새 이란 얘기도 나오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항상 얘기가 있고 지난주에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아주 그런 믿기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요인 모두 대외적인 성격의 요인인 만큼 정부에서 관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는 이 외환 당국이라고 하죠. 에서 구두 개입 실질적인 어떤 조치보다는 강력한 구두 개입을 통해서 1,400원 초반대까지 환율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구두 개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율은 이 경기 침체의 아주 신호이기 때문에 더 오르면 정부 여당에선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부의 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자랑스런 우리 기업 현대차 얘기입니다. 자율주행하면 테슬라라고는 하지만 현대차가 아주 바싹 추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보시죠. 현대차 모셔널 자율주행 합작 법인입니다. 연내 레벨 4 무인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요. 테슬라와는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국내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용 보시죠. 현대자동차 그룹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연내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기준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에 나서며 테슬라 등 경쟁사 추격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모셔널은 연말 완전 무인 로봇 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 접근 방식이 테슬라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 공통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전략을 택했지만 여전히 운전자 책임이 전제된 레벨 2, 그러니까 운전자가 타고 있어야지 작동이 되는 레벨 2 단계에 머물러 있죠. 반면 모셔널은 특정 지역에 한정하더라도 규제 승인과 안전 기준을 충족한 완전 무인 레벨 4를 먼저 상용화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김웅수 현대차 기아 GSO 본부장 부사장은 모셔널이 올해 말 계획된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내를 포함해 다양한 지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네요. 이성진 기자가 썼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짱인데 테슬라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상태를 가정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죠. 야, 이거는 완전 무인 로봇 택시라는 건데 심지어 연말까지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 얘기인 거죠. 영화에서나 본 듯한 그 어떤 장면들이 올 연말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현실화가 된다고 하니 놀라운데요. 오늘 버스가 파업했죠. 그래서 저도 택시를 오랜만에 타고 왔는데 그 택시 기사분께서 뭔가 애연가이신지 아주 택시 안이 담배 냄새로 아주 자욱하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마스크를 끼고 냄새를 참으면서 한 30분을 달려왔는데 아마도
완전 무인 로봇 택시가 도입이 되면 제가 오늘 같은 이런 불쾌함을 겪을 일은 없을 수 있겠죠. 좋은 얘기인데, 다만 저같이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택시기사 분이 조금 싫기는 했어도 뭐랄까요, 택시기사 그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AI다, 자율주행이다, 자동화다, 이제 모든 게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기계들이 자율주행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텐데, 물론 현대차에게 그런 사회적인 고민까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적어도 정부나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아주 기분 좋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좋은 내용의 기사였고요. 자, 그럼 마지막 기사 다뤄보겠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아주 그냥 듣기만 해도 화딱지 나는 이름들이 여기 있죠. MBK 김병주 회장인데요. 쿠팡 김범석 의장이라고 하나요? 그분과 두 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씨다. 두 번째는 하버드를 나왔다. 세 번째는 미국 국적이다. 네 번째는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한다. 다섯 번째는 범죄 혐의가 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목 이러네요. 이번엔 1조 원대 분식 혐의까지 김병주 회장 압박. 이 분식이라는 말이 재밌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분하면 이제 나눌 분자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분자가요, 저희가 분식 먹는다고 하잖아요. 떡볶이 같은 분식. 그 분자가 이제 가로 분자이거든요. 이 분식도 가로 분에 꾸밀 식입니다. 가로로 꾸몄다라는 건데, 실속은 없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행위가 이제 분식인데요. 한번 내용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자, MBK 파트너스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더해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까지 적용하며 김병주 회장과 MBK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해 초 한국 리테일 투자 MBK가 만든 SPC죠. 한국 리테일 투자가 보유한 1조 1,500억 원 규모 RCPS를 부채 대신 자본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이 RCPS가 뭐냐? RCPS는 상환 전환 조건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홈플러스는 이전까지 회계상 부채로 분류하던 한국 리테일 투자 보유 RCPS를 지난해 초 자본으로 처리했는데요. 이게 사기회생 신청을 위한 분식에 해당하는 게 검찰 측 시각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선 홈플러스 RCPS로 한국 리테일 투자는 막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오다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 회계 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꿨다며 MBK가 한국 리테일 투자의 실질적 지배기업이란 점에서 경영 책임에서 무관하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송하준 기자가 썼네요. 자, 그러니까 이 분식회계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속은 없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몄다라는 분식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도록 회계 장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실 이 MBK 사태를 보면 MBK가 동남아시아의 아시아에서 거의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라고 하죠. 운용 자산만 수십조 원, 수백조 원대니까 엄청 큰 사모펀드인데, 이 사모펀드, 그러니까 MBK가 꼭 나쁜 어떤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영난에 빠진 이 기업들을 잘 보고 있다가 물색해서 인수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 전략도 다시 짜주고 또 인적, 기술적 쇄신도 같이 해주고 이러면서 아주 부진했던 부실 기업을 뛰어난 기업으로 바꿔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코웨이 같은 그런 사례도 있죠. MBK가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모펀드가 잘하면
수천억 원, 수조 원대 이익을 봅니다. 거기까지는 윈윈이니까 좋은데 이 홈플러스 사태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 기업 개선에 실패했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이 대표적으로가 홈플러스가 실패한 사례인데요. 마음만 먹으면 경영이 안 되니까 적자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MBK가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무책임하게 주랭량을 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탄을 받았죠. 게다가 홈플러스는 어떤 기업입니까? 직접 고용만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홈플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되죠. 그런데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아주 악질적인 분식회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까 이 김범석 의장에 이어서 이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범석 의장과 이 김병주 회장 모두 하버드 출신의 미국 국적의 기업인들인데 하버드가 문제인 건지 미국 국적이 문제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적 선입관이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결정이 네, 이분이시죠. 청문회도 나오고 다 하셨는데 그래도 나오신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끝까지 안 나오셨으니까. 아무튼 이분의 구속 여부를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저희 아주경제는요. 오늘 아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주요한 이슈들을 저희 힘차게 다뤄봤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화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